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바시대학 5기 수료생 김자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초코파이가 다 망쳤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왜 그 유명한 CM송 있잖아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 광고를 믿고 진짜로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오해와 그 관계 갈등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사람들이 독심술가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닌데 어떻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또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로고송처럼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도 알 거라는 큰 착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표현에 인색한 말 그대로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릴 적부터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심한가요? 네, 그저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만 상투적인 문장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전했던 것이 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애교라고는 1도 없는 딸을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슨 재미로 키우셨나 싶어요. 사실 어릴 적 저에게 아빠는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 키가 187cm세요. 네, 저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큰 키에 이 100kg가 넘는 체구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포스만으로도 사실 어린 저에게는 이렇게 살갑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이셨죠. 그런데 저희 아빠도 알고 보면 정은 참 많으신 분이신데요. 저처럼 표현을 잘 못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아빠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를 사랑하셨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린 제가 아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알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꼬박꼬박 아빠한테는 존댓말을 썼었고요. 그러던 중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저는 말수가 더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음, 그때 당시 저는 어렸지만 이렇게 부모님께 감정을 잘 드러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해도 한 번에 반항하지 않고 말 잘 듣는 너무 착하고 순종적인 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바뀐 가정 환경과 다른 친구들과는 같지 않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해야 했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늘 가득했습니다. 누구한테 터놓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일기장에다가만 제 속마음을 쏟아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왜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음, 왜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할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커서 아빠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던 저에게 제 결혼식을 계기로 아빠의 관계가 이렇게 변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빠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던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껏 늘 감정 없이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빠가 이 혼주 메이크업이 무너질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빠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음, 이 기쁘고 설렘으로 가득해야 될 결혼식 내내 이 아빠가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고생 많이 했다. 잘 컸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음, 네. 저는 신기하게도 고작 이 세 마디에
몇십 년 묵었던 이 감정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왜 어릴 때 힘들었다고? 나 힘들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내 솔직한 마음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터놓은 적이 없었을까? 차라리 다른 사춘기 반항아들처럼 이렇게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어가면서 속 시원히 싸우나 볼걸. 제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학창 시절을 이렇게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보다는 원망과 미움의 시간으로 채운 것 같아서 너무 한심했고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사춘기 시절 못했던 마음의 표현들을 정말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로,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로도요. 저도 이후로 아빠한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종종 듣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가장 많이 들을 때는 용돈을 이렇게 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평소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는 제 성격 탓인지 뭔가 이런 감정의 표현들이 너무 쑥스럽고 막 오글거리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감정들을 잘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이 마음으로만 담아두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내니까 달라지는 변화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직업이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무뚝뚝한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학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재미없어 하겠어요. 당연히 매번 풀이 지적에 숙제와 지각 잔소리에 사실 칭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칭찬을 안 해줬으면요, 어쩌다 나오는 칭찬 한마디에 아이들이 이럽니다. 선생님, 오늘 왜 그래요? 이상해요. 저는 제 눈빛과 행동만으로도 제가 본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저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일이 말해주면서 우와, 숙제를 5장 내줬는데 너 오늘 3장이나 했구나. 노력 많이 했다. 어머, 오늘은 지각을 10분밖에 안 했네? 뭐 이런 칭찬 내지는 일침을 놓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에게 저는 자기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선생님 내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말로 표현했더니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떨 땐 힘이 되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마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걸 굳이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진짜로 말로 해야 표현이 되고 상대방도 알아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서 이렇게 고맙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한 실수 때문에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뻘쭘해서 이렇게 뻘쭘해서 머쓱한 웃음으로 그냥 넘겼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이건 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내 생각과 감정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막연하고 의미 없는 존재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표현하시고 그 진심을 나누면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감사합니다.